볼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드디어 복소수 파트가 끝났고 이제 2차 방정식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몇 쪽이냐면 개념 원리 104쪽을 보도록 합시다. 개념 원리 104쪽. 아, 근데 이 앞에 있는 1차 방정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1차 방정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요렇게 쓰도록 하죠, 일단. AX는 B다. 아니야, 이렇게 쓰자. 보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러면 뭐 제가 뭐 AX 더하기 B는 뭐 0이라고 쓰겠죠, 그쵸? 아니면 뭐 B를 옮기면 AX 마이너스 B인데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오른쪽이 풀 B든 마이너스 B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냥 일반적인 표기에 불과하니까요. 요거를 그냥 B라서로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헤드가 요렇게 좀 써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나요? 네.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제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요렇게 뭐 요거는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이렇게 썼으면 잘 쓴 거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 1차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이 상태에서 1차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괄호치고 뭘 추가해야 되나요? 맞아요. 1차 방정식이라 했으면 A는 0이란 말을 제가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헤드를 좀 잘 보세요. 여기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지만 밑에 있는 1 있죠.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다.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다.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그냥 방정식이라 했죠. A는 무조건 0이 아니다. 0일 수도 있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합시다. 헤드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방정식 AX는 B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1차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말은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방정식을 푼다는 건 X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양쪽 뭐로 나누겠다? 그러면 X는 뭐가 되나요? 물어보자. 이렇게 제가 지금 논리 전개하는 과정이 있죠. 괜찮다 하자가 있다. 하자란 말 안 하고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잘한 거예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나누기에는 항상 금기가 있다 그랬죠. 0으로 나누는 건 금지예요. 알겠죠? 0으로 나누는 거. 0으로 나누기는 금지다. 근데 제가 지금 앞에 있었던 1차란 말을 빼버렸죠. 그러면 A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나누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맞아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A에 대해서 내가 정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고등학교는 케이스가 한 개다 두 개다? 아니 두 개라 한 개다 여러 개다?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로. 이렇게 가는 건 좀 별로고요.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A가 0이 아닌 케이스가 있겠고 동그라미 2번 A가 얼마인 케이스가 있겠다? 0인 케이스를 좀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물어보자. A가 0이 아니라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맞아요. 이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누기 A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 A는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값을 추출할 수 있겠습니다.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A가 0이라면 이제는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단선은 있어요. 어쨌든 A는 얼마로 간 거니까 0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X는 B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0 곱하기 X는 얼마다? B라고 좀 쓰도록 합시다. 그냥 0으로 쓰지 않았다는 걸 좀 주목해 주세요. 알겠죠? 저도 0이라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이거 성립하는 거 바로 말할 수 있다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면 좌변은 항상 얼마인가요? 0이죠. 우변은 B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B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면 좀 어렵긴 한데 바로 해가 없다라고 말해야 된다. 좀 생각할 여지는 있다. 맞아요. 좀 어렵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A를 기준 나눴잖아요. 그렇죠? B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잘했다.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b가 0이라면 이제 우변도 뭐가 되는 거죠? 맞죠? 둘 다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호는 항상 어때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해가 유술이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유술이한테 물어보자. 방정식의 해가 뭐였죠? 방정식의 해의 정의. 답할 수 있어요, 혹시? 맞아요. x 대신에 대입했을 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좀 특정한 값이죠. 그러면 왜 저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냐면 b가 0이라면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등호 항상 어때요?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좌변은 항상 0이죠. 우변은 항상 0이 아니죠. 뭘 대입해도 등호 성립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체계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의미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생각은 하나예요. 이제는 케이스가 한 개다 여러 개다. 그리고 문자로 나눌 때는 그냥 나누는 거다. 아주 신경 써야 하는 거다. 맞죠. 요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읽는 거. 책에 보세요. 이거 그냥 A 마이너스 이거 책에 있는 그냥 쓰는 거예요. 해설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A 마이너스 B다. 집중해야 돼요. 책 들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는 단방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를 차근차근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우리 x의 모양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양쪽을 뭐로 나누고 싶어져야 돼요? 얘네 둘로 나누고 싶어져야 되죠. 함부로 나눌 수 있다 아니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왜? 0이 되는 걸 좀 고려해야겠죠. 그러면 둘 다 1도 아니고 2도 아닌 케이스라면 나눌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러면 모든 케이스를 설명하는 건가 두 가지가 빠지는 건가? 이해했나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한 번 더 해줄게요. 이거 많이 어렵습니다.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쓰세요. 이거 은이는 지워버리고 1도 아니고 2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and는 쉼표거든요. and a는 2도 아니다. 이러면 완벽해야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 잘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야겠다. 3개라는 거 알겠죠? 맞지 않나? 1일 때 이건 쓸 필요 있다 없다? 이거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요 앞에 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근데 잘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맞아요. 케이스 몇 개로 나눠야 이해 쪽에서 이제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하네요. 역시 우리만 잘해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같이 할게요. 자, 천천히 좀 어렵습니다. 항상 방정식을 푼다는 건 x의 모양만 남기는 거죠. 앞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나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단? 아니, 대입이 아니에요, 일단. x가 방정식을 푼다는 건 x의 모양만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뭘 하고 싶다고 생각해야 된다? 나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뭐 2x는 4라 그러면 2로 나눠서 x는 2라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 밑줄 친 걸로 양쪽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함부로 나눌 수 있다. 조금 고려해야 된다. 뭘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누는 게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일단 얘가 0인지 여부를 좀 잘 검토를 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첫 번째로 어떤 케이스를 고려할 수 있다? 맞아요. A가 1이면 얘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네, 이 케이스. 세 번째는 1도 2도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은 적어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얘로 나누고 싶은데 0인지 여부가 마음에 걸리니까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눈다? 3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보자. 그러면 A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나눌 수 있다 없다? A가 1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1 넣으면 0 곱하기 x는 A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 등호 성립시키는 x는 있다 없다? 해가 있다 없다? 대충 이렇게 쓸게요. 유소리한테 물어보자. A가 2인 거 이제 나눌 수 있다 없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대입하면 되니까. 0 곱하기 x는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x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 등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쓸게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여러분들 쉼표는 and에 드신다 알겠죠?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냥 나누면 되죠. 왜? 영어는 절대 알 테니까 쓱쓱 해보면 에마 1분의 1이 됩니다. 어려울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이제는 케이스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입니다. 밑에 봅시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필기를 많이 시키지 않지만 이건 좀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책에 한 요쯤에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걸 좀 쓰도록 합시다.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로 기점을 찾아서 구간을 나누어 주세요. 기점을 찾아서 구간을 나눈다. 두 번째, x를 구하고 검증을 통과한 x를 취합합시다. 이렇게 썼는데 중요한 거 제가 좀 밑줄을 쳐낼게요. 일단 검증을 통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x를 취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별표로 합시다.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점이 지금 뭔지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이 0. 네모가 0인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씁시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만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제를 하나 좀 들고 올게요. 보자. 이런 예제입니다. 절대값 x-1이 얼마다? 지금 2x 더하기 7이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값의 방정식이죠. 앞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이 절대값 기호 좀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어려워요. 함부로 이렇게 막 이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 절대값 기호는 남아있는 게 좋겠다 좀 사라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아나요? 맞아요. 그게 1번입니다. 알겠죠? 1번 과정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생각해야 돼요.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생각이에요. 조금 뜯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기점은 얘를 0으로 만드는 x1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기점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동그라미 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는 절대값 기호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벗겨버리면 된다는 거 이해하나요? x-1은 2x 더하기 7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기점을 찾아서 나누면 절대값 기호 쓸 필요 있다 없다? 이 생각이 가장 근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풀 수 있다 없다? 풀자. 쓱쓱하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8이죠. 그게 지금
기점 나눠서 구간해서 x를 구했다는 거 했나요? 근데 제가 x를 구하는 거에서 끝났나 검증과 취합이란 말까지 했나? 맞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요거 있죠. 이거를 전제로 깔았다는 거 보이나요 지금? 그러니까 요 논리는 항상 x가 1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이 나온 마이너스 8 있죠. 이 전제를 통과한다, 걸러진다. 이해했어요? 전제를 통과하지 못했죠. 검증 통과했다 못했다.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과감하게 버립시다. 알겠죠? 이거는 쓸 수 없는 값입니다. 물어보자.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케이스 나올 것 같아요? 잘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값 벗겨버릴 수 있죠. 그냥 아니면 마이너스 붙어서. 오, 좋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제 2x 플러스 7로 쓸 수 있습니다. 계산해주세요. x 얼마인가요? 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x는 얼마다? 해 구했다고 좋아해야 된다. 검증할 생각부터 해야 된다. 검증이란 건 내가 미리 설정한 요 범위를 충족하는지 봐야 되죠. 충족한다 못한다. 그럼 이거는 검증을 통과했다 못했다. 통과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자 볼게요. 1번 케이스의 b는 모순이 발생했고 2번 케이스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값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최종 해는 뭐라고 답해야 된다? 맞아요. x는 마이너스 2라고 답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취합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되는 x만 모아서 다 모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는 x는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가다 보면 한 개만 있겠다.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건 제가 풀었으니까 안 돼요. 포스트잇 뿌릴게요. 이 포스트잇은 근데 보관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쓰고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왜 주냐면 여기에 제가 제작 내는 문제 있죠. 칠판에. 그럼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쓱쓱 풀었으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 돼요. 한 두 문제 정도를 낼 테니까 포스트잇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퀘스천 1번. 퀘스천 2번. 뭐라고 되지? 여러분 제가 막 만들어서 분수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시작. 요거 두 개 한번 깔끔하게 풀어보세요.
설정도 맞거든요. 보통은 X 쪽에 등호를 붙여요. 틀리면 절대 아닌다. 근데 약간 관행상 그러니까 지금 요 물인데 여기에 등호가 없고 여기에 등호가 있어서 괜찮거든요. 어차피 여기이기 때문에 관행상 이 양수 쪽에 그러니까 문자가 큰 쪽에 있죠. 이쪽에 등호를 붙여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쪽에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아닙니다. 여기에 등호 붙이고 여기는 등호 어떻게 할까? 없애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네. 저는 약간 범위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였나요? 3이라 마이너스 3이긴 한데 위에도 마이너스 3을 검토했죠. 아래도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 검토한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인데 중복 검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는 등호가 붙으면 한쪽에는 등호가 빠지는 게 좋아요. 이거는 틀렸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의 좀 고칠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여기에는 등호가 x가 큰 쪽에는 등호 붙이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는 등호가 어때요? 빠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등호가 붙는 게 맞으면 여기에는 등호가 네, 중복으로 검토하는 건 오히려 4족이라고 하면 하는 게 좋지 못해요. 좀 빨리 해봅시다. 저도 이제 막 만든 거라서 빨리 하겠습니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값 기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랬을 때 기점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보통 x쪽이 클 때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수학적으로 약간의 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절대값을 쓸 필요가 없죠. 3x 플러스 2 넘어가면 얼마? 2x x는 얼마? 2분의 1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없다? 마3보다 어떠니까? 크니까 오케이 얘는 통과. 두 번째로는 x가 마3보다 작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절대값을 벗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와야겠다는 거. 4x는 얼마? 마이너스 5 x는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쓸 수 있다 없다? 버립시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해야겠다? 요렇게 해야겠다라는 거. 잘했겠죠 여러분들? 보자. 얘는 제가 일부러 좀 냈어요. 이거 물론 이렇게 해도 풀 수 있거든요. 나 앞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좀 직관적이다, 비직관적이다. 전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바꿀 것 같아요. 뭐로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묶는다기보다 안쪽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저라면 이쪽으로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보자. 절대값의 특징상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라지 A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라지 A의 값은 어때요? 그 말은 안쪽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꾼 거 이 절대값 안에 뭐 곱한 거예요? 상관 있다 없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저는 요거 보고 게임을 좀 전개할게요. 실수를 좀 제가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보자. 기점은 2분의 3이거든요. 그럼 동그라미 1번.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는 2분의 3보다 작을 때. 빨리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지겹겠죠? 여러분 좀 잘해가지고 제가 빨리 하는 거였어요.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렇죠? 통과. 계산 실수가 말해줘요. 두 번째는 음수로 나올 테니까 요렇게 돼서 x 더하기 1이거든요. 3x는 얼마다? 2. x는 3분의 2인데 잠깐만.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나요 이거? 천천히 다시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위에 것까지는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했죠? 근데 아래 거 좀 천천히 다시 할게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에 것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래 거 다시 해볼게요. 2번. x는 2분의 3보다 작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대로 나오진 않고 마이너스를 달아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x 더하기 1. 천천히 할게요.
3x는 2가 되니까 x는 얼마다? 3분의 2거든요. 그럼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요거 있죠, 요거. 이 조건은 충족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럼 이것도 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finally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해가 하나다, 두 개다. x는 무엇 또는 4 또는입니다, 알겠죠? 쉼표라고 쓰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는 5월 x는 얼마다? 요렇게 쓰는 게 최종적인 정답이겠습니다.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이거는 5월로 쓴 게 취합한 과정이란 거 알겠나요? 저기서 말하는 오케이, 여기까지. 틀린 사람은 좀 수정해 보도록 합시다. 아우, 히터가 너무 덥네요. 끌게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무조건 한 개가 나온다. 해봐야 아는 거다. 해봐야 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무조건 해가 존재하겠다. 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해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다음 쪽에 있는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살짝 여기 빈칸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보이세요? 대보 쪽 위에. 지금부터 제가 흰색으로 쓰는 걸 좀 쓰도록 합시다. 항상 하다 보면 여러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2차식이라는 친구가 있고 2차 방정식이라는 친구가 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2차 함수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고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2차식 보통 어떤 모양으로 쓰나요? 이건 1차식이고 2차식. 네요. 예? 다시 2차식의 특징 최고 차항의 차수가 몇 차? 2차란 말이죠. 다시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C인가요? C는 뭐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멈추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좋다 안 좋다?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썼을 때 2차라는 A는 여기 맞아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우리는 고등학생이에요. 논리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빠지면 감점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최대 2차라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찐 2차란 보장은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2차 방정식, 2차식을 방정식으로 만든 거죠. 제가 뭐라 쓸 것 같아요? 맞아요. 는영이 붙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등식이니까요. 이걸 좀 써. 나는 누구한테 묻지?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2차 함수는 뭐라고 쓰나요, 여기? 제가 잘 알죠. 보통 y는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쓰고 아니면 그냥 fx라 쓰기도 해야 알겠죠? 두 가지 표현을 둘 다 씁니다.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쓰기도 하고요. 당연히 a는 뭐가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왜 쓰냐고요? 여러분들 헷갈릴 거 예측하고 있었어요. 조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자. 그럼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똑같이 재료는 2차 식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2차 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지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해가나? 그러니까 얘를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갑시다. 그럼 제가 선 다시 쓸게요. 흰색 어디 갔니?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쓰면 안 되겠죠? 제가 2차 방정식을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a는 0이 아니라고 붙습니다. 여러분 이거 눈으로만 읽어보면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는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다. 방정식이라고 돼 있다.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2번 봅시다. 2차 방정식에 실근과 허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해 공식을 좀 미리 따봅시다. 참고로 근해 공식 증명 다음 시간에 냅니다. 알겠죠? 근해 공식을 복습해보자. 증명해 줄 거예요. 좀 이따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딩 기준으로 생각하자. 유소리한테 물어보자. 중딩 기준으로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보고 판단했었다? 뭐 근이 2개 있다, 근이 1개 있다, 근이 없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부분을 보고 판단했었죠. 그렇죠? 왜? 정리해 볼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같거나 0보다 작을 수 있었죠. 지금 쓰는 건 중딩 기준입니다. 0보다 크면 근이 2개 있다고 했었고 0보다 0이면 근이 1개 있다고 했었고 여기에 있으면 근이 없다고 했었어요. 0보다 크면은 여기에다가 뭔가 1개가 더해지고 뭔가 1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2개라는 걸 알겠나? 여기가 0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0 하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어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b 하나 있다는 거 알겠나? 여기는 왜 근이 없다고 했었나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서 해가 없다고 배웠죠. 도윤이한테 물어보자. 이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이쪽 우리 복수수까지 해 확장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옳다 아니면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실수 차원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용어를 좀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쓸 필요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실근과 허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허수 포함한 복수수까지 체계를 확장했잖아요. 근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쓰지 마세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실근과 허근이 있다는 겁니다.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실근은 무슨 근? 허근은 허수근. 알겠죠? 이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실근도 있지만 허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그젠플을 들어줍시다.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해요. x제곱은 마이너스 4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중딩 수준에서 풀었다 그냥 넘어갔다.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 풀어야 된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뭐 있어요? 루트 2i. 아니요. 다시 천천히 2i. 하고 하나 더 있죠? 마이너스 2. 맞아. 이거는 풀마 2i라는 형태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나? 앞에 있는 예언이야. 이거는 실수근이다, 허수근이다. 실근이다, 허근이다. 네, 허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의 내용이거든요. 3번을 보면은 2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해한다, 근해공식 한다고 돼 있는데 다시 할 필요 있다 없다? 똑같습니다. 그죠? 앞에서 했던 거랑 전혀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좀 먼 훗날을 위해서 근해공식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포스트잇 하나 넣어주세요. 이 포스트잇은 버리지 마세요. 여기 좀 붙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어이구 아까 했던 건 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까. 지금 건 좀 남겨두자. 지금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 쓰고 강조하는 거 있죠. 이거는 개념 쪽지 시험에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제가 하지만 다음 시간에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알겠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씁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좀 따라 씁시다. 포스트잇에. 다 썼나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앞에 있는 예원이. 잘 썼다, 불충분하다. 맞아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너무 좋았어요. 당연히 이걸 붙여주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논리 전개에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 형태를 통해서 풀었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앞에 2창의 개수가 A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죠. 제가 그럼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전체를. 개수가 1이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전체를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다? 망설일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기 A를 바로 해줄 거거든요. 왜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죠? 이거는 A가 절대 0이 아니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A로 나눕시다. 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했는지 알겠죠? 이게 없으면 이제 탈 수 없습니다. 자, 뭐 요렇게 됐단 말이죠.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왼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 기억하나? 한번 한 스텝 더 갈까요? 일단 얘만 남기고 얘는 좀 오른쪽으로 미리 뺄게요. 좀 불편하니까. 자, 요상 도현아 일단 쓰고 생각하자. 여기까지 천천히 하자. 급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강사하진 않겠지만 급해져요. 여기 앞에 서 있으면. 보자. 난 개소리고요. 정민아 너가 답할 수 있니 혹시? 왼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양쪽에 뭐 더할 것 같아요 제가? 2a분의 루트 2a분의 b. 아니? 약간 이건 여러분 쓰지 마세요. 생각해보자. 우리 이런 느낌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 얼마 더 해야 돼요? 1이요. 그리고 참 한 번만 더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얼마 더 해야 돼요? 9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가운데를 절반하고 제곱하면 되거든요. 가운데를 절반하고 제곱. 이해하나? 천천히 해보자. 가운데 절반하면 얼마예요? 2a분의 b.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 바로 좀 바꿀게요. 4a 제곱분의 b. 더하면 되겠죠. 씁시다. 네. 가운데를 절반하고 제곱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금 제가 한 방에 쓸게요. 네. 우리는 고수니까 요렇게 쓰고 싶군요. 요렇게. 요렇게 쓰고 싶습니다. 좀 약간 완전 제곱식으로 솔직히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썼지만 유솔이한테 물어보자. 통분할 수 있다 없다. 억지 같지만 통분을 좀 해줍시다. 4a 제곱으로 통분할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b제곱은 그대로 살아남고 여기에 있는 4a가 곱해지니까 뭐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써줍시다. 아래 칸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좀 넘길게요. 이거 다시 좀 쓸게요. 다시. 이거는 중복에 연 쓰지 마세요. 이거는 아래쪽에 칸이 없어서 쓰는 거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상태인 거죠. 앞에 있는 예문한테 물어보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혹시? 그렇죠. 뭐 제곱을 뗀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 그러면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a분의 b는 제가 뭐라 쓸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좀 바로 이렇게 해도 돼요 혹시? 아래쪽이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위쪽이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충분하다 불충분하죠.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면 이 앞에 뭐 붙여야 돼요? 여기까지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곱이 얘라는 얘기는 얘는 얘인데 풀마가 붙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겠다? 얘를 넘겨주면 끝나겠죠. 마무리 지읍시다. 통통통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분모가 하필 같으니까 통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요, 해야 된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래쪽 표현보다 사실 위쪽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2a를 따로 뗀 거 있죠.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맞아요. 이게 근해 공식이고 여러분들 복습합시다. 짝수 근해 공식도 기억하나? 이건 제가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더하기 c는 0 형태.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근해 공식 쓴다, 짝수 근해 공식 쓴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기억해? 불러봐요. x는 뭐분해? 이제는 2a다, a다.
이것도 외워야 된다 알겠죠? a분의 마이너스 b까지는 똑같아요. 정확히 마이너스 b 프라임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다는 거 증명 해야 되나? 할까요? 할까요? 아니 이건 하지 말자. 아니야 이거는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아니 하지 말자. 외웁시다 알겠죠? 외웁시다. 얘를 증명하면 얘는 사실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끝이에요 그러면. 시작하자. 106쪽 풉시다. 이거는 책에 보세요 여러분들. 106쪽을. 개념원리 106쪽 쭉 봅시다. 이런 거는 여기에 뭐가 나오는데 떨어지려나?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일단 붙여줘.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로 근해 공식을 증명해라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풀자. 106쪽 개념원리 스스로 한번 풀어봅시다. 네 맞다. 여러분들 근해 공식으로 뚝딱 풀 수 있는 거 알죠? 근데 최대한 근해 공식 말고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의식적으로. 근해 공식은 진짜 최후의 수단이고 이거 버려야 되죠? 필요 없어요. 웬만하면 근해 공식 말고 최대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좀 풀어주세요.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기본으로 하되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좀 풀어주세요. 근해 공식 뚝딱으로 푸는 건 조금 실력이 잘 안 늘어서. 그러니까 210번에 보면 근해 공식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210번 근해 공식 쓰지 말아주세요.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210번은 근해 공식으로 풀지 말고 전부 다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세요. 조금 먼 훗날을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낫습니다. 209번은 그냥 인수분해로 풀고. 되게 삽질 같죠? 아니 지금 해줘서 알겠죠? 엄청 도움이 돼요. 나중에 함수 파트 생각하면 엄청 삽질 같다고 생각하면 저 알고 있거든요. 좀 해줘서 알겠죠? 나중에 가 진짜. 왜 이렇게 삽질하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를 믿어주세요. 먼 훗날을 봤을 때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제가 해설을 다 쓸 거거든요. 좀 보면서 비교해 봅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수에 되게 편하거든요. 지금 미리 연습합시다. 지금. 가운데 절반의 제곱이라는 좀 외우면 되게 편해요. 가운데 절반의 제곱.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당연히 뭐 단테나 시험 볼 때는 그래모식 쓰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사 4번까지는 좀 써놨거든요. 자, 참고로 이걸 잘 봅시다. 자, 5번, 6번은 좀 쓸 공간이 없는데 일단 1, 2, 3, 4는 저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실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해보고 이상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상한 거.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여기가 좀 잘못돼. 이거 아이가 붙으면 안 되죠. 왜 아이가 없어지지? 나머지 여기까지 다 맞았나? 저랑 다 똑같나요? 다행이다. 제가 아까 아이 붙인 것만 더 잘한 것 같아요. 자, 5번, 6번도 똑같이 해보자.
큰일 났다. 이거 이짓 하나 쉽죠. 아니 나중에 그럼 좀 필요해. 그래모직 쓰는 거 아니죠? 시험 칠 때 그래모직 쓰세요. 알겠죠? 지금 연습 단계라서 그래요. 연습 단계.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나중 가면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노가다를 한다는 거. 그래서 1번, 2번 이제 지울게요. 5번, 6번 풀 테니까 1번, 2번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안 시킬게요. 알겠죠? 지금 이렇게 좀 연습을 해봅시다. 2차 함수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 했나? 네. 어디요? 3번 저기 뒤에 I 있잖아요. 마지막에 4분의 루트 7 이거 I.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I가. 다시는 안 시킬게요. 알겠죠? 다시는. 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죠. 가운데에 절반하고 제곱한다는 말. 이해된다 안 된다. 그러면 2차 함수 가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안 합니다. 맞았니? 아니야 이거 아닐 텐데. 아니에요. 3번 다시 해. 실근어근이 맞다고 답은 아니에요. 답에는 실근어근 맞는다 혹시? 1, 2는 지워버리면 3, 4, 5, 6 남아있거든요. 한번 비교해보자. 3번 다시 해야 되고 4번은 어때요? 아니? 저한테는 같은데? 잘 안 보인다. 5번은 맞아요? 어디인지 모르겠다. 답이. 그건 뭐가 틀리죠? 3번만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자.
일단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가운데의 절반의 제곱.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 좀 이제 약간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넘어갑시다. 우리 지금 몇 쪽까지 해야 되냐면 110쪽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할 수 있어요. 자 보자. 필수 1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스스로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필수 1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지금 개념원리 107쪽 보고 있거든요. 필수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x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긴 해요. 이거 근해 공식으로 좀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근해 공식은 좀 마법 같은 치트키 같은 느낌입니다. 언제나 쓸 수 있어요. 근데 근해 공식으로 좀 그냥 쓰기는 그렇고 제가 해설처럼 좀 안 풀 거거든요. 여러분들 해설 한번 쭉 읽어볼래요? 이거 밑에 봅시다. 해설.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어보세요. 이렇게 안 풀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x제곱의 개수를 얼마로 만든 거예요? 해설 보세요. 해설.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1로 만든 다음에 좀 크로스 인수분해를 하는 거 보이나? 보이죠? 지금 약간 흐름이 두 개예요.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 다음에 크로스 인수분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크로스 인수분해로 할 거면 좀 불필요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는 여기에서 조용히 보자. 여기를 내가 뭐라고 배치하겠다. 이렇게 배치하지 않을까? 하고 1 배치하겠죠. 그 다음에 2를 어디에 배치해야 여기 좀 쓸까요? 마이너스 루트 2죠. 2를 좀 어디에 배치해야 이렇게 맛있는 모양이 나올까요? 뭔가 1하고 2 배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요 모양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안 나오겠죠. 여기가 2 여기가 1. 자 여기에서 따라왔다 못 따라왔다? 따라왔죠.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얼마지? 이렇게 쓱쓱 하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니까 1 더하기 루트 2가 되죠. 부호가 어때요? 다른 사람 다 따라왔나요? 혹시 따라오고 있죠? 이 모양이다 마이너스 루트 모양이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연습해 봅시다, 겠죠? 그러면 이 모양은 혹시 어떻게 서술하는지 아나? 이렇게 크로스를 인수분해 만들었죠. 어떻게 서술하는지 알아요? 불러봐요. 루트 2 빼기 1 x 빼기 2 이거는 여기 x 빼기 1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이거 굳이 1로 만드는 건 전 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죠? 좀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넘어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진 않을 건데 212번도 굳이 x제곱의 개수 1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넘어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필수 3번 봅시다. 필수 3번. 이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긴 한데 조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기억해요. a-1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2a-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제 여차저차라고 하는데 뒤에는 안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예원한테 물어보자.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전에 당연히 근해 성질을 이용하겠죠. 아니 그 전에 제일 먼저 해. 맞아요. 무조건 기억해주세요. 무조건 알겠죠? 왜냐면 2차항의 개수가 일반적인 수예요. 문자로 나타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뭐다? A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맞아요. A는 절대로 아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좀 별표 쳐주세요. 책에. 네. 가장 풀이 앞쪽에 A가 1이 아니라는 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네. 반드시. 자, 그럼 이제 근해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다.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한 근이 1이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 아니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죠? 지금 네, 너무 대충 썼다. 요 방정식에 한 근이 1이라 돼 있거든요. 근의 정의가 뭐예요?
x 대신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 말은 어떤 행위 할 수 있다? x 대신에 얼마? 맞아요.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m마 1 마 l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가 얼마다? 0이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지우고 평평해서 마이너스 2는 0이다. 마이너스 곱해서 m마 1 m마 2는 0이다. 유소리한테 물어보자. a는 뭐 또는 뭐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a는 뭐라고 답해야 된다? 일단 써주긴 할게요. 요 식은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해야 알겠죠. 근데 보자마자 하나는 제거해야지. 1은 왜 제거해야 돼요? 맞아요. 여기에서 썼던 힌트를 쓰죠, 그렇죠?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a는 2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요거 안 썼으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214번 보세요. 풀진 않을 거거든요. 쓱 한번 눈으로 읽어봅시다. 214번. 읽어봤나요?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물어보자.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부터 쓰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왜? 2차 감정식이란 말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2차란 말이 빠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A는 0이 아니다. 0일 수도 있는 거다.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방정식이라고 말하는지 2차 방정식으로 말하는지 좀 주의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필수 4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16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약간만 틀 잡아주고 갈게요. 알겠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우리 아까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16번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틀만 살짝 잡아주고 갈게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x-2 절대값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이거 아니? 요 모양 직관적이다 좀 비직관적이다. 혹시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X요. 아니요, 그냥 x로 쓸 수 있다 없다? 아니,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요거 중3 때 푸는 거 배웠죠? 어떤 모양이거나 어떤 모양이에요? 절대값. 그렇지. 그러니까 x거나 마이너스 x 좀 빨리 할게요, 제가. 요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나눠지면 생각하면 사실은 얘는 절대값이 쓰면 어떻다? 똑같죠. 그래서 저는 얘는 2차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지는 않고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실수를 줄이려면 이렇게 쓰면 좀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면 갈수록 실수가 많아지거든요. 여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절대값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절대값을 제거하는 거죠. 기점이 한 개다 두 개다. 맞아요. 여기에 기점 얼마인가요? 여기에 기점 얼마인가요? 아까 기점이 한 개 있을 때 구간 몇 개로 나눠졌죠? 두 개로 나눠졌죠. 지금은 세 개입니다. 알겠죠?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수직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기점이 되는 0과 2를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구간은 몇 개로 나누어진다?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구간이 두 개면 미안합니다. 기점이 두 개면 구간은 세 개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러면 그래.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럼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동그라미 1번의 범위는 어떻게 세팅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작다. 숫자 쪽이 크면 등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민이한테 물어보자. 동그라미 2번 범위 어떻게 잡아야 것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 맞아. 0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구간을 나눌 때 겹치는 게 있어도 별로 안 좋고요. 빠지는 게 있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더더욱. 그래.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잘했다. 3번 더 말해볼까?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구간 설정이 좋은 거예요. 왠지 설명해 줄게요. 이 셋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그리고 셋 다 합치면 빠지는 수도 있다 없다. 없죠. 여기까지만 틀 잡아주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부터 검증하고 취합하는 건 한번 맡겨볼게요. 알겠죠?
필기한다면 요 정도? 요렇게. 요것도 좀 불안하면 필기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요거 네모친 거 있죠. 요거는 좀 반드시 어딘가에 써주세요. 요 네모친 거는 반드시 써주시고 조금 불안하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도 써주세요.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꼭 제가 다 풀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꽃밭 문제가 돼 있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식으로 된 지금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길을 냈어요, 그렇죠? 좀 믿을 수 없겠지만 이 폭은 좀 같다고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 남은 꽃밭의 넓이는 빗금친 부분이랑 같단 말이죠. 이 빗금친 넓이를 지금 100이라고 하고 있어요. 100. 이 빗금의 넓이가. 그랬을 때 길의 폭은 몇인지 구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알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기를 x라 두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뭐 x가 된다는 거. 길의 폭을 x로 잡았다는 거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모양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맞아, 약간 구획 정리라고 할까요? 좀 구획 정리를 해줍시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이 빈 거를 여기로 좀 이렇게 올린다는 거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 이거까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 구획 정리를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란색으로 빗금친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요.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나요? 이 노란색으로 빗금친 넓이? 전체 내가 안 써줬구나. 미안해. 전체는 12예요. 일단. 오, 좋네. 굿자. 12-x의 제곱이 얼마나? 100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 좀 바꿀게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곱에도 안에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 알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100. 유소리한테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풀래요? x-12의 제곱이 100이다. 그렇지. 바로 써야 되죠. 그렇죠? x-12는 얼마다? 그렇죠. 그러면 넘겨보면 x는 22가 되거나 2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푼 게 그렇게 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x를 뭔가 폭이라 합시다. 폭. 저 빨간색 폭. 그러면 이렇게 x를 세팅하는 걸 사실은 먼저 써줬어야 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세인이한테 물어보자. 여기를 제가 x로 잡았다는 거 알겠죠? 잡자마자 사실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좋아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아요. 기본적으로 폭은 있어야 되고 전체를 다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책에 있나? 책에 있긴 하네. 네. 그래서 저는 미지수가 뭔지를 써주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가고 쓰는 거다. 그 전에 미리 쓰는 거다. 좀 미리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현이한테 물어보자. 둘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거보다. 네. 여기까지 와서 쓰는 거보다는 그 전에 쓰는 게 좀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딱 제가 생각한 부분까지 왔고요. 오늘 과제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개념원리 과제가 있다고 별로 낼 게 없어요. 페이지 107부터요. 107부터 어디까지? 110까지 푸는 게 맞고요. 두 번째, RPM도 제가 좀 별로 낼 게 없거든요. 페이지 57쪽에 왼쪽만 풀 수 있어요. 근데 왼쪽도 다는 아닙니다. 뭐 풀 수 있긴 해요. 근해 판별 부분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58쪽부터 시작해서요. 58부터 시작해서 너무 적다. 59까지 하고 그 다음에 3
3번은 추가 자료 풀기. 제가 오늘 검사했어야 되는데. 아니, 추가 자료는, 저 시간이 없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요. 아니야, 그냥 하루 좀 쉬어 갑시다. 알겠죠?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휴대폰 꺼내서 지금 이거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오늘은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 오늘 맨날 많을 수가 있냐.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